이 의료 대란 속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이외에 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정부가 그동안은 이 감기 환자가 방문을 해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이런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을 앞으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에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차례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했는데요. 이 추진 방안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이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서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그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주요 내용으로 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을 해 나간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 환자 분류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이 큰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 개인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 그리고 병원, 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개인 의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 의뢰서를 써줘야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개인 주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 개인 주치 제도는 각각 의원을 자주 방문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건강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지요. 또 그 비용도 줄일 수 네.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쉽게 이제 진료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던 걸 정부가 앞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어떤 질병과 또 신체적 손상이 중증인가를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의료 현장, 또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 적합 질환자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이번에 이 중증 기준을 신설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분류가 돼 있나요? 네, 정부가 밝힌 신설 기준에 따르면 이 적합 질환은 고령 복합 질환 등으로 지역의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그리고 호흡 곤란이나 의식 장애처럼 이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또 같은 질병의 종류여도 일반 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 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이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칭 중증 분류 체계 혁신 작업팀을 구성한 뒤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뭐 해외 사례도 들어봤는데, 자, 그럼 그동안 이 큰 병원, 대형 병원을 선호해 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경향상,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면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진통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의료 가능을 보면 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기는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의 경우 의원은 그 개인 병원은 전체 진료비의 30%, 또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 이상, 또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같은 진료 행위라도 의료 수가가 조금씩 높아 환자가 큰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왕이면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고 또 의료기관들 역시 이 최신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 또 최고의 전문의를 모셨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한동안의 진통 과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신설 기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과 또 연계해야 할 그 일반 병원 간의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정부는 이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 또 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 또 회송 제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권역 내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이외 상급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온 환자를 진료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또 진료 협력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그런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진료의 양을 이렇게 확장해 오던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만큼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많이 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병원이 많은 환자를 받거나 또 특정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면 이 환자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은 환자 한 사람당 진료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또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의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 이 병상 수가 그 병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서 일반 입원실 허가 병상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또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환자실, 또 격리병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이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증 진료는 줄이되 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외적인 문제는 정부 방침대로 진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핵심은 아무래도 전문 인력 문제인데요. 또 의료 대란의 지금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이 정부의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 이행되려면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이 전공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전공의 수련 기능 강화, 또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의료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전공의의 의존도를 낮추고 또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부 방침대로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실현하려면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천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에 발표했던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뭐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건가요? 먼저 환자실의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30만 원, 또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7만 5천 원을 가산해서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저평가된 중증 수술 인상을 통해서 위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후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 응급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에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혹시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의료비가 있나요? 상급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고 하고요. 이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낸 이제 건강보험료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없겠지만 이 사업의 이행 과정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 대란 속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통해 이 전공의들의 부담은 낮추고 또 의료의 질은 높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